피아인터넷 195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나왔지만 업셋이 속출했고 예상을 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리즈로 흘러가고 있는 NHL 올 시즌 플레이오프고요. 일단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캐롤라이나 워싱턴은 아직도 연장을 하고 있네요. 2차 연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부 컨퍼런스 결과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캘거리 플레임스 대 콜로라도 애벌랜치의 대결. 콜로라도 애벌랜치가 4승 1패로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2008년 이후에 11년 만에 2라운드 진출이라는 또 쾌거를 만든 콜로라도네요. 1라인의 화력 덕분이라고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맥키넌 선수를 알아도 못 막는 그림이 계속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캘거리가 골텐진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고, 사실 좀 생각지도 못한 경기, 이제 4대1 승리였는데 오랜만에 콜로라도가 홈팬들을 좀 즐겁게 해줄 만한 소식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네, 1차전 패배 이후에 4연승. 그 4연승 중에는 2번의 연장승이 또 있었던 콜로라도였는데 올라갔고요. 결국 동부 1위 템파베이에 이어서 서부 1위 캘거리마저 와일드카드 2위 팀에 패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너제이 샤크스 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퍼시픽 2, 3위 간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야, 여기 대단했습니다. 7차전까지 갔고 결국 1승 3패로 뒤지던 세너제이가 5, 6, 7차전을 잡으면서, 그것도 6, 7차전 다 연장승을 거두면서 극적으로 4승 3패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를 꺾고 세너제이 샤크스가 올라갔습니다. 참 이거는 좀 놀라운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3연승을 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7차전을 잡은 게 참 놀라웠습니다. 대단한 경기였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뭐 이런 경기가 다 있나 싶었어요. 베이거스, 그러니까 경기는 이제 세너제이가 훨씬 잘하는데 득점이 나오지 않는데 베이거스는 쉽게 한 골씩 넣으면서 3대0까지 게임 벌어지면서 거의 끝난 경기였나 다름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3피리어드의 메이저 페널티가 딱 한 번 나왔는데 거기서 6초 만에 골을 넣기 시작하더니 그 5분 메이저 페널티에서 4골을 집어넣는, 이런 참 보기 힘든, 그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테이컵 파이널 역사상, 이제 메이저 파이널이 아니죠, 이제 플레이오프 역사상 한 선수가 그 5분 메이저 페널티에서 4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 나왔다. 그리고 좀처럼 볼 수 없는 반쯤 역습 같은 느낌도 나오게 됐죠. 예. 근데 제 생각엔 콜 자체는 잘못 불렸습니다. 이 골은 판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신 없습니다. 건가요? 예, 이거는 사실 크로스 체킹 페널티는 맞지만 5분은 과했어요. 저는 맥시멈으로 봐도 더블 마이너, 이제 이킨 선수한테 더블 마이너 4분, 그리고 스테스니 선수 이제 잡아 넘어뜨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뭐 러핑이나 2분, 요게 최대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5대3 정도. 아니면 그냥 2분만 불려도 솔직하게 그렇게 뭐 토를 달 수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떨어져서 정말 불운한 사고였어요. 그 뒤에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페널티가 어쨌든 경기의 흐름을 바꿨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베이거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해도 5메이저 하나에서 4실점 한 건 사실 그렇게, 그러게요. 이거는 5분 동안 4실점을 한다는 거. 파워플레이 골 4골.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기에 차단을 했었어야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결과적으로 이제 순간 5분 만에 그르치게 됐으니까요. 네. 무엇보다 좀 아까운 게, 사실 6차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기를 지배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거의 슈팅 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예. 그런데 6차전에서 시리즈를 끝내지 못했다. 2차 연장 끝에. 라는 게 화근이 됐죠. 네. 그게 화근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세너제이가 3연승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마르카 에두아르드 블라식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2차전에서 등에 슈트를 맞으면서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 이후 3연패했죠. 예.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제 5차전부터 복귀를 했는데 싹 3연승을 다 잡으면서 2, 3, 4차전 3연승을 할 때 제일 이제 눈에 띄었던 선수가 베이거스 사실상의 1라인이라고 불렸던 스톤, 스테스니, 그리고 패처레티, 이렇게 세 명이 묶인 라인이었는데
블라식 선수가 복귀한 다음에 이 세 선수의 활약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복귀하는 것에 임팩트가 대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3연승을 거두고 2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 이현숙 기자님의 시리즈 MVP는 블라식 선수라고 보면 되겠군요. 아까 피프트 비틀즈님이 그 마지막 댓글 제가 빼먹었는데 포 파벨스키 하셨었어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꿨던 메이저 페널티 그 당했던 당사자였죠. 그렇죠. 파벨스키 선수. 부상이 좀 있었는데 소식 들어온 게 있나요? 부상이 저는 이제 머리 쪽이 먼저 이제 빙판에 떨어지면서 네. 헬멧을 하고 있었는데도 찢어졌더라고요. 두부 쪽이. 그래서 다음 경기 어떻게 지장이 없을까? 1차적으로 뇌진탕의 이제 검사 같은 부분에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세너제이 감독 피터 데브월치가 참 그런 걸 잘 숨깁니다. 잘 공개 안 해요. 네. 시즌 아웃임에도 불구하고 뭐 데이투데이로 공개를 하다가 2016년 파이널에 딱 그랬거든요. 토마시 에르티리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그러니까 파이널에서 무릎 부상 당해서 시즌이 끝난 상황이었는데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공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라운드 가봐야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과연 출장 여부는 그때 판가름이 나겠군요. 세너제이 샤크스가 정말 극적으로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시리즈 볼까요? 내시빌 프레데터스와 댈러스 스타스의 대결이었는데요. 여기는 6차전 만에 끝났습니다. 결국 4승 2패로 댈러스가 내시빌을 꺾고 올라갔고, 야, 내시빌이 그 1차전 지고 들어갔을 때 역대 0승 9패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번에 또 졌어요. 0승 10패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를 봤을 땐 질만한 팀이었습니다. 뭐 질만한 팀이 졌고요. 네. 6경기 동안 내시빌 12골밖에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역시 댈러스의 수비가 강했네요. 네, 정말 뭐 뚫지 못한다고밖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특히 인라인 선수들의 부진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조앤슨, 포르스베리, 아르비드손 요 세 선수가 합쳐서 2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네. 2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이게 그냥 인라인이 완벽하게 묶였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기록이고요. 근데 댈러스의 인라인인 라둘로프, 벤, 세긴 이 세 선수는 7골을 넣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극명한 대조가 나기 시작하죠. 예. 그런데 내슈빌이 가만히 보시면은 굉장히 정규 시즌에 득점력이 이제 부족을 해서 진짜 뭐 3대0으로 지고 2대0으로 지고 이런 게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발목을 또다시 잡는 그림이 됐고요. 예, 뭐 또 시리즈 중간에 웨인 시몬스 선수라든지 브라이언 보일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든지 아니면은 출장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결국 댈러스가 1승 2패로 뒤지던 시리즈를 4, 5, 6차전 3연승으로 뒤집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위니펙 제츠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대결이 있었는데 여기도 4승 2패였어요. 결국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거두고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접전 양상의 시리즈였는데 5차전, 6차전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앞섰네요. 예, 뭐 사실 이기는 게임은 굉장히 세인트루이스가 비슷하게 이기는 것 같았고요. 1라인을 이제 제대로 딱 막아내는 경기는 좀 수월하게 어쨌든 이기는, 결과는 이기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의 수비진이라든지 공격진의 수비 능력 같은 부분이 참 잘 발휘가 된 시리즈이지 않나 싶고요. 네. 위니펙은 이제 시리즈가 끝나자마자 나온 게 라이네 선수가 등부상으로 거의 뭐 시즌 초반부터 등부상이 있었다. 그래서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부분. 그리고 2라인 포워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리콜라이 엘레르스 같은 선수도 5차전에서 슛블락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 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예, 위니펙이 사실 1라운드에서 물을 먹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예,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방송 예상은 그렇게 드렸지만은 시즌 시작할 때는 정말 뭐 굉장히 우승 후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니펙이 그랬었죠. 그렇죠. 예, 발목을 잡혀버렸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제이든 슈왈츠 선수의 골 행진도 돋보였던 시리즈였던 것 같고요. 5차전까지 다 원정팀이 이기던 시리즈였는데 결국 마지막 6차전은 또 홈팀이 이기면서 시리즈가 끝나버렸어요. 세인트루이스가 위니펙을 꺾고 올라갔습니다. 다음 동부 컨퍼런스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뭐 얘기 나왔지만 콜럼버스가 템파베이를 수입으로 꺾는 대이변이 가장 먼저 펼쳐졌는데 콜럼버스가 팀 창단 18년 만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이에요. 반면에 또 템파베이는
이 128점이라는 승점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또 한 시즌 최다승 타이를 해놓고도 4연패로 탈락을 하는 이것도 희귀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희귀한 일이고 사실 뭐 지더라도 4대0으로 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진짜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템파가 제 경기력을 제대로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이 시리즈는 지난주랑 거의 의견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스턴 브루인스와 토론토 메이플 립스 7차전까지 갔던 승부 결국 4승 3패 7차전을 이긴 보스턴이 또 한 번 토론토를 잡고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보스턴의 저력이 또 돋보였던 시리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6차전에서 강점인 파워플레이가 살아나면서 또 경기를 잡아냈고 7차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끌려가는 토론토가 한 발씩 앞서 나가는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체킹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골이 나오면서 그리고 토론토의 실수 같은 부분을 굉장히 잘 살려내는 운영이 돋보이는 모습으로 분위기 반전을 잘 이끌어냈다. 네. 승리를 이끌어냈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스턴이 잘하는 체킹을 바탕으로 한 경기에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프리뷰 예상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갈 것 같았는데 오히려 히트 이런 부분에서는 체킹 이런 수행 능력은 토론토가 더 좋았습니다. 이번 시리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7차전이었잖아요. 그런데 7차전에서 상대방의 체킹 라인이 부각이 됐단 말입니다. 볼이 계속 나오고 하는데 이쪽은 캐드리 선수가 징계로 나오지 못했죠. 나왔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토론토의 힘이 어떻게 조금은 실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공백이 느껴지지 않나. 그리고 뭐 또 재밌는 이야기가 뭐 지난해 올해 캐드리가 징계받은 경기가 출장한 경기보다 많다고 플레이오프 출장한 경기보다 징계받은 경기가 많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좀 공백이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스턴이 2년 연속으로 1라운드에서 7차전 승리로 2라운드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음 시리즈 볼까요? 뉴욕 아일랜더스와 피츠버그 펭귄스 여기도 수입이었죠. 뉴욕 아일랜더스가 4연승으로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피츠버그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해보고 또 질 줄은 몰랐어요. 뭐 그냥 진짜 사실 그렇게 아주 막 못한 게임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1, 2차전 특히 좀 경기를 잡을 만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리드를 잡으면 거의 뭐 순식간에 뺏기는 이런 양상이 계속 나오면서 원하는 경기를 풀어내지를 못했죠. 피츠버그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일랜더스의 수비력이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2라운드의 상대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팀의 강점으로 쭉 밀고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뉴욕 아일랜더스가 올라가 있고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워싱턴 캐피털스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시리즈 6차전까지 3승 3패 6차전까지 모두 여기도 홈팀이 승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차전 워싱턴 홈 경기로 치러지고 있고 지금 2차 연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 녹음하는 중에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면 제가 그 나오는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 팀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사상 첫 대결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또 뜨거운 대결을 펼치고 있네요. 자, 1라운드 결과 쭉 점검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2라운드 전망 예상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한국 시각으로 저희 녹음 기준으로 내일이네요. 한국 시각 26일부터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되는 NHL이고요. 서부, 동부 한 시리즈씩 간단하게 전망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서부 컨퍼런스 콜로라도 애벌렌치 대 세너제이 샤크스의 시리즈가 성사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리즈는요. 캘거리 시리즈랑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네이선 맥키넌 선수를 세너제이가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선 맥키넌 선수가 키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캘거리와 시리즈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캘거리 수비진을 완벽하게 휘저으면서 팀 승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지역 진입에서 스피드를 살려서 진입을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공격을 창출하는 능력, 슈팅 능력,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전방위적으로 그냥 캘거리를 압도하는 모습, 그리고 캘거리에는 조니 구드로우라는 굉장히 스피드스타 선수가 있는 그 선수를 그냥 완벽하게 기량으로 찍어 눌리는 모습을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네이선 맥키넌 선수가 그만큼 콜로라도 입장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하나는 이제 세너제이를 상대로도 이 경기력을 펼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세너제이는 누가 있냐라고 하면 마크 에드워드 블라식이 있거든요. 예. 근데 블라식은 사실 NHL에서 제일 최고의 수비형 수비수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닌 선수인데, 이 선수를 상대로도 맥키넌 선수가 캘거리와 보여줬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너제이가 결과적으로 골텐딩이 굉장히 약한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캘거리와 약점이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략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딱 전력을 그냥 딱 봤을 때는 세너제이가 훨씬 강력한 게 맞아요. 그런데 콜로라도도 어쨌든 공략을 할 만한 구멍은 충분하게 있다. 그런데 그 이제 선봉장은 맥키넌이 될 것이고, 맥키넌이 블라식에게 상대적으로 뭐 우위에 서느냐 아니면은 밀리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키넌 대 블라식, 이 구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팀 정규리그 전적을 보니까 3번 만나는데 3번 다 세너제이가 이겼네요. 올 시즌은 가장 최근 맞대결 4월 6일 대결에서도 세너제이가 5대2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글쎄요,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베이거스와의 상대 전적은 오히려 더 앞섰거든요. 또 최근 두 그렇죠. 경기 다 이겼던 콜로라도였고, 세너제이가 올라온 게 이게 독이 될지 이것도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아요. 또 세너제이는 7차전까지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콜로라도가 조금 더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접전이 예상되는 이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리즈, 서부의 또 하나의 시리즈인데요. 댈러스 스타스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대결이 26일, 한국 시각으로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리즈 전망 한 말씀 들어보죠. 댈러스의 1라인이 키가 될 겁니다. 1라인의 득점 합작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1라운드에서 보시면은 5, 6차전에 빅3라고 할 수 있는 라돌로프, 세긴, 벤, 요 세 선수가 딱 뭉치면서 또 화력이 확 나오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이 세 선수가 1라인에 뭉쳤을 때는요. 세인트루이스가 사실 1라인에게 이제 위니펙과의 시리즈를 가만히 보시면은 1라인에게 대량 득점을 허용한 경기에서는 무너졌어요. 졌습니다. 두 경기를. 그런 부분이 겹쳐요. 묘하게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댈러스의 1라인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센터진의 수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오라일리의 순드크비스트, 발바쇼프 다 그냥 수비력이 좋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1라인이 봉쇄당하는 그림으로 세인트루이스가 만들어낸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사실 댈러스의 다른 라인에서 득점을 좀 기대하는 건 수카렐로 선수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기가 더 수월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은 세인트루이스는 2, 3라인에서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라인을 차단을 한다면 오히려 세인트루이스 쪽에서 터질 가능성은 더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댈러스 1라인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댈러스의 1라인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인트루이스와 댈러스의 올 시즌 전적을 보면 3승 1패로 댈러스가 앞섰습니다. 좀 더 스코어적으로 봤을 때 또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세인트루이스가 4경기에서 7득점에 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역시 내슈빌이 맡겼던 것처럼 세인트루이스가 또 댈러스의 수비를 뚫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염려스러운 점은 또 세인트루이스에게 있는 것 같고요. 세인트루이스가 댈러스를 넘으면 저는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거가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가장 큰 고비를 만난 게 아닌가. 아니 하필이면 또 댈러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댈러스만 안 만나면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딱 이란드에 이 두 팀이 만나게 돼서 댈러스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모르죠. 댈러스가 또 내슈비를 잡고 또 올라왔듯이 경쟁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접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동부 시리즈 보겠습니다. 동부는 일단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와 보스턴 브루인스의 대결이 성사됐고요. 2라운드 한국 시각으로 역시 26일부터 시작됩니다. 파워플레이입니다. 이 두 팀의 이제 뚫는 하나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스턴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플레이를 콜럼버스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보스턴이 토론토를 상대로 파워플레이를 16번 기회를 가져갔는데 7골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냥 막질 못했죠. 토론토 페널티 킬링 진이요. 그런데 시즌 전체로 봤을 때 파워플레이에서 2골 이상 넣은 경기가 16차례나 나왔어요. 보스턴이. 네. 그만큼 많았는데 정규 시즌에서 16차례가 나왔는데 14승 2패입니다. 파워플레이에서 2골 이상 나온 게임에서는. 굉장히 높은 승률입니다.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도 2번이나 나왔는데 2번 다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플레이 얼마나 잘 막아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콜럼버스도 파워플레이에서 한 골만 딱 넣으면은 승률이 괜찮아요. 네. 정규 시즌에서 한 골만 넣어도 20승 8패 1연장패입니다. 예, 승률이 예. 굉장히 좋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템파를 잡았을 때도 4경기에서 모두 파워플레이를 한 골씩 이상씩 넣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은 자연스럽게 어느 쪽이 파워플레이를 통제하느냐에 갈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더 힘이 센 보스턴의 파워플레이를 콜럼버스가 잘 통제를 한다면은 좀 가능성이 있죠. 콜럼버스. 양 팀 모두 파워플레이 골이 나오면 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결론적으로 두 팀의 파워플레이 싸움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양 팀의 상대 전적은 올 시즌에 3번 만났는데 보스턴이 1패 후에 2연승을 거두면서 우세를 가져갔습니다. 플레이오프는 또 다르니까. 그렇죠. 네, 또 여기도 한번 지켜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아일랜더스와 워싱턴 캐피털스 또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시리즈가 또 플레이오프 2라운드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지금 대진이 안 나왔는데 뉴욕 아일랜더스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주실까요? 아일랜더스가 이번에 피츠버그를 잡은 가장 큰 요인은 체킹 라인이 정말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 4라인 선수들이 1, 2라인 득점력을 완벽하게 봉쇄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강점은 결과적으로 2라운드에서도 그대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캡스도 1, 2라인이 강한 팀이고 3라인이 물론 뭐 올해 3라인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1, 2라인이 어쨌든 힘이 많이 주어지는 팀인데 그런 부분을 좀 봉사하기가 쉬울 것 같고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 사실 올라오게 되면은 뭐 아일랜드스의 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발휘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일랜더스가 체킹 라인으로 상대방의 스코어링 라인을 확실하게 봉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올 시즌 상대 전적만 보면 뉴욕 아일랜더스 대 캐롤라이나의 전적은 4번 만났는데 4경기 다 접전이었어요. 3승 1패 뉴욕 아일랜더스가 앞섭니다. 근데 마지막 경기를 캐롤라이나가 이겼다는 점이 또 눈길을 끌고요. 워싱턴 대 뉴욕 아일랜더스의 전적을 보면 2승 2패. 야, 4번 다 원정팀이다 이기는 또 이색적인 결과였어요. 참 뉴욕 아일랜더스 입장에서는 어느 팀이 올라와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드네요. 예, 근데 방금 경기가 끝났는데 캐롤라이나가 2차전적인 승리를 거뒀네요. 아, 그래요? 네. 캐롤라이나가 올라갔습니까? 야, 그러면은 디비전 1위 팀 다 떨어졌네요. 다 떨어졌습니다. 야, 싹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네요. 좀 그렇습니다. 야, 캐롤라이나 난리 났겠네요. 근데 사실 오베치킨 시대 들어와서 워싱턴이 그렇게 7차전 성적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또 나오고 말았네요. 결과적으로. 근데 야, 중반 이후로부터 3대1 리드를 잡았을 때 그거 따라잡혔을 때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캐롤라이나가 승리를 거두면서 아일랜더스의 상대로 확정이 됐고요. 7차전 1대3으로 뒤지던 경기를 캐롤라이나가 잡고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올해 스탠리컵 흥행 참 큰 나지 않았나. 좀 인기 구단들이 싹 떨어지는 이런 느낌. 와일드카드 만세. 캐나다 팀 다 떨어졌죠. 그리고 진짜 성적 좋은 팀 다 떨어졌죠. 슈퍼스타로 티켓 파워나 시청률 파워 모을 수 있는 팀도 다 떨어졌죠. 네. 물론 뭐 하키를 보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시겠지만 그리고 뭐 의외의 시나리오가 저 같은 사람 나왔잖아요. 입장에서는 꽤 고무적인 예, 결과긴 한데 저도 재밌습니다. 어쨌든 게임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기는 네. 괜찮은데 사무 걱정 조금 해주자면은 네. 야 이거 올해 파이널 레이팅 그러니까 시청률이 좀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나마 보스턴이네요. 이제 최후의 희망.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보스턴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아주 큰 위기가 오는 거. 네. 플레이오프 2라운드 뉴욕 아일랜더스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대결이 성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NHL 플레이오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2라운드 시작될 텐데 다음 주에 2라운드 얘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95회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